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올해로 출범 5년을 맞이했습니다. 출범 5년 만에 인구 27만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성과와 함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국민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세종시 초기 기획 단계부터 행복청장으로, 초대 행복청장으로 함께 오셨고요. 지금은 세종시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행복도시 10주년,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크죠. 저는 하느냐 마느냐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단계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도 이제 인구 규모가 27만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27만 됐으니까 어느 정도 중견 도시가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 평가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까지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좀 감회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세종시 평균 연령이 36세. 36.8세고요. 6.8세. 전국이 한 41세 정도 되니까 전국에 비해서 한 5살 정도가 좀 젊은 그런 도시고, 특히 신도시 지역은 한 32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도시, 아이들이 많은 그런 도시죠. 출산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작년도에 우리 출산율이 1.82명인데 전국 평균이 1.17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출산할 때 건강 도우미를 보내서 도와주게 한다든지, 보육이라든지 교육, 애들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특성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로컬 푸드거든요.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같이 문화를 이루는, 세종시는 정말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달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한 매출이 한 200억 원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농민들 소득이 늘어난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또 친환경 대중교통의 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불편한 면이 있다라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BRT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버스로 우선 버스로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노면 전차라든지 바이모달 트램과 같은 그런 신교통수단을 투입시킬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우리 시민들도 보다 편리해진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아직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좀 과감하게 늘려서 버스도 좀 더 자주 오가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경제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 도시교통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건 시민들의 발이다. 돈벌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게 가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고 요즘 한참 활발한데 뭐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신도시와 비교해 보면은 자꾸 이제 우리는 좀 발전해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 도시를 도시 재생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되살려내자 하는 것이 청춘 조치원 사업인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 우리 시에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방식이 좀 어색하지요. 처음에는 시청에서 이끌어 나가주기를 바랬었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요즘에 최근 화두가 또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세종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저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안성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체계가 정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종시에서 일하게 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지 세종시에 오래오래 정착하게 되는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세종시의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 정책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나 국세청과 또 경찰청과 협력을 해서 또 단속도 벌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마지막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은 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서울을 좀 다들 수도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의 기능이 이렇게 옮겨올 경우에 서울에 문제가 없겠느냐. 실제로 3분의 2가 이미 우리 세종시로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것은 국회하고 우리 정부 부처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지적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서울은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전국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시 출범 5년을 맞이한 세종시.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정수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행정수도의 완성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